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완전히 종목별 장세였는데 은근히 좀 기회를 좀 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드코 벤토님이 상담해준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린 삼성물산 같이 큰 급등이 나온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종목들 좀 상담해 보시면 주말에 좀 편히 쉬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 좀 많이 하시면서 좀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당히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별 장세였다라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제약바이오 쪽의 파동 이후에 서서히 개별 테마주들의 어떤 그런 활발한 거래가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길목에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가격 제한폭에 대한 변경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종목 투캅스를 통해서 종목 점검 함께 하시고 고민하셔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저희가 최대한 기술적 지식을 총 동원해서 지원 사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47번님 DNA 링크 16,250원의 비중 20%. 오늘 종가상으로 16,250원이니까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미 200일선이 좀 이탈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60일선과의 갭을 메꾸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60일선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15,000원까지 밀리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외인이 한 9,000주 그리고 기관이 6,000주 샀는데 이런 건 큰 의미는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봉상 200일선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15,000원 다시 한번 터치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8358번님 우성사료 3,740원에 비중 5%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성사료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좀 거의 관종으로 한 3개월 정도 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왔었습니다. 2월 달부터 계속적인 기관들의 매수세,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급등락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못한 모습들. 자, 최근에 이제 메르스 관련된 어떤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3,740원, 이번에 메르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좀 따라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조금은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는 거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과거에 안철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테마를 탑승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인 측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밴드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3,150원대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700원 정도 일단 매수가 부근 정도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종목 점검 받아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88번님, NH투자증권 13,700원에 비중 10%, 지금 종가가 12,550원이고요. 오늘 400원 정도 40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아직까지 좀 이탈을 안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120일선은 좀 이탈을 했지만 200일선은 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13,700원이니까 한 7% 정도 이미 손실 구간인데, 하방으로 빠져봤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200원, 300원 요 선까지밖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1선 라인을 보면 이제 12,300원이 딱 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지고 위로는 상승폭이 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700원에 갖고 계시다 보면 굳이 매도 안 하시고 홀딩하는 전략 취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대까지는 1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8904번님, 효성 OMB, 비중 20%에 33,000원 가격대 되시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과 두 번째 종목, 상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윤동진 멘토님한테 한 25,000원대부터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덧 4만원까지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33,000원대 조금은 역시나 고점에 좀 매수하셨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 21선, 아직까지는 유지해주고 있죠. 지금 어떤 그런 곡물과 관련된 그리고 아직 지금 시세 분출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장기로 들어가셨다가 하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지만은 단기성으로 들어가셨다면 이 가격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고점에 매수하셨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오시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93번님, 두산중공업 35,000원에 비중 10%. 지금 오늘 종가가 25,800원이니까 조금 고점에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이 28,000원이니까 아마 매수하신 지 한참 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은 주봉으로 놓고 보면 연초를 바닥을 기점으로 주가가 34,000원, 33,000원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입 단가가 일단은 좀 너무 높고요.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게 비중이 10%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업황이 회복된 이후에도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좀 빨리 들어가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단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좀 겪고 있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라면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이왕 가지고 계신 거 좀 홀딩 하시다가 업황이 전환될 시점을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좀 물타기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7927번님, 세온메디칼 6,930원에 비중 3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세온메디칼,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을 제외하고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있죠, 현재.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시세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세온메디칼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좀 시세 탄력을 못 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역시나 오늘 하락할 때 수급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매도세 30만 주 가까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일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는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되겠죠. 주봉 차트 같은 경우 윗꼬리 음봉, 셀음봉 차트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930원이시라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의 전저점이 5,720원입니다. 그리고 이완의 저점이 5,850원이니까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가격이 좀 아쉽습니다. 가격이 좀 아쉽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6,6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3번님, 금호산업 2만원, 비중 20%.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5,200원이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금호그룹과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핫 이슈가 많이 됐었죠. 금호그룹 박상구 회장 좋은 회사에 좋은 가격에 다시 매수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2만 원대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초순경에 사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손절매 타이밍을 좀 놓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미 15,000원대면 손실 구간이 한 25%인데 저라면요. 굳이 지금 손절 안 하고요. 14,700원 이탈하면 손절할 것 같습니다. 뭐 5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크게 좀 배짱 가지시면서 14,700원 이탈 시에는 장기적으로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트레이드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7,000원 선까지는 1차 목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뭐 매매 동향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503번님 UIL 15,00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입니다. 자, UIL,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최근에 들어서 이 UIL이 14,000, 그러니까 15,000원대부터 지금 줄기차게 매도세를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2,300원대 이 라인, 지금 단기 쌍바닥입니다. 이 단기 쌍바닥 구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 11,8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구간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 주 초반인데 음봉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전월의 저점을 강하게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하락이 좀 나왔을 때 12,300원은 반드시 좀 아슬아슬합니다.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하락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으셔서 체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11,000원대까지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 이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14,500원 정도, 14,500원 정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손절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지 마시고 조금은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3,630원에 비중 15%, 현재가 기준으로 3,47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마무리가 된과 동시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어제는 100만 주, 오늘은 400만 주가량 대량적으로 순매수한 기조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상승 파동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630원에 사셨으면 조금 비싼 가격에 사셨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3,700원 위에서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3,700원에 놓으면 저점이 2,700원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있기 때문에 3,700원 오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면서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석헌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 예전에 상담하셨던 분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세요? 네, 며칠 전에 효성 ITX 상담했습니다. 효성 ITX 하시는 분이세요? 네. 예. 자, 어버브 반도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종목 케어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라 일단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5,900원이고, 예. 비중은 20%예요. 20%요? 네. 네, 제가 일단 어버브 반도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5,100원대 쌍바닥, 이때가 쌍바닥입니다, 지금. 지금 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상바닥 확인했어요, 지도. 예, 12월 달에 이 저점을 경신한 가격이 5,100원대. 자, 이번에 가격을 경신한 가격이 5,150원. 정확하게 쌍바닥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쌍바닥 가격이 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종목들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5,900원이시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 일단 가격권 자체가 7,000원대부터 단기적으로 지금 5,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 박스권 구간에 거의 1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 정도부터 지금 이번 6월까지 단기적인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제로를 동반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호재성으로 돌파가 나오는지 그것을 좀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쌍바닥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까지는 매수가 가격까지 오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 기간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격까지 올 것 같고요. 일단 어버반도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다다음 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 해서 이제 가격 제한폭 변경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저는 한 5,700원 오면은 손절을 할까 싶어가지고. 5,700원 정도 오면요. 네. 그 정도 오면은 뭐 손절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까? 가격권이 지금 5,900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고 일단 최대 맥스가 지금 6,3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일단 그 정도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너무 오래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엔텔페인트 2,950원에 50%. 2,950원에 50%요? 예, 예. 지금 종가가 2,185원이니까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예. 그래서, 예,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결국은 페인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연 5조 정도 되는데요. 네. 조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KCC 이쪽 애들이 한 80% 정도 MS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현대페인트는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7억 정도 적자, 그리고 재작년 42억, 그 재작년 12년도에는 48억 계속 적자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 5억이에요. 네.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우하향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손절 타이밍을 이미 벗어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네. 1,900원이 이탈되면 종가상 1,900원이 이탈되면 저는 손절하겠습니다. 근데 1,900원이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이미 손절 라인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좋은 거 딱 하나가 뭐냐면 저점을 계속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1,900원, 2,000원, 2,100원 올려가면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차트가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미 좀 놓치셨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까짓 거 밀려봐야 하방으로 200원밖에 더 밀려 이렇게 생각 가지시면서 네. 좀 1,900원까지는 좀 버텨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좀 해주세요. 근데, 여보세요? 예예. 근데, 지금 내 계속 내렸는데 그 1,900 미루려고 하면 언제 계속 미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좋죠. 안 내려오면 좋은데 네. 만에 하나 지금 2,900원에서 800원가량 밀려있는 상황인데 네. 만에 하나 200원 밀렸다고 해도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900이 어느 정도 마지 노선이니까 네. 그거 이탈된다 하시면 그냥 여지없이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900 안 깨지면 들어갈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맞춰서 트레이드 해주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네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젠백스를 31,2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혹시 저희 프로그램 시청 안 하셨죠? 예, 어젠 못했습니다.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젠백스 어제 상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41,000원대 41,000원대 저항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요 라인이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하자,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좀 시청을 못 하셔갖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 네. 역시나 오늘 10%, 11% 정도 급등의 모습을 보였다가 1%로 되밀리는 윗꼬리가 어느 정도 네. 나오는 이런 모습들. 자, 역시나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서 네. 이제, 젠백스, 일단은 지금 급등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네. 워낙 변동폭이 큰 종목입니다. 네. 지금이야 지금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이 하방으로 한번 틀어버리게 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하방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네. 성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가죠. 아직까지 매수가 지금 31,000원대니까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5일선 지지하고 있죠. 5일선 네. 지지하고 있지만은 내일 월요일 날 한번 슈팅이 나와줄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전략 반드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뭐 중국 쪽으로, 예. 저기 화련이나 거기로 수출, 자기네 개발한 거 같은 거 삼성제약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더 보유를 해서 더 가지고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유를 하시는 관점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 종목이 네.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재료에 공백기가 돼버리면 차익 네. 실현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런 재료를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오늘도 네. 상한가가 들어갔겠죠. 하지만 네. 오늘 그런 재료가 안 나와줬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네. 저항이 얼마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1,000원대. 그럼 그 저항을 지금 유지라고 했어야지 거꾸로 지금 윗꼬리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저항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네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다음 주 하겠습니다. 초에는 41,000원대를 한번 찍을까요? 41,000원대까지는 좀 모르겠고요. 일단 네. 제 관점에서는 4만원대 돌파했을 때는 일단 정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예, 저 광동제약 18,600원에 70% 소유하고 있습니다. 18,600원에 70%요? 네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투자 기간은 원치 않게 장기가 될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 좀 안 좋은 거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놓고 보면 6월 2일이죠. 6월 2일 날 장대 음봉 마이너스 네. 8.8% 장대 음봉 이후로 예. 계속 음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지지를 못하면서 하방으로 3% 정도 밀렸죠. 네. 근데 명분을 찾아보자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우황청심원도 그렇고 가스명수도 그렇고 이제 가스명수도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우황청심원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매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도 매출도 잘 나오고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성장하는 기업인데 왜 주가가 빠졌냐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4월 2일자에 제약바이오섹터의 대장적인 한미약품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릴 때 핑계를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저라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마인드면 가져갈 것 같고요. 다만 매수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이탈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거나 손절매하지 마시고요. 저라면 한 3개월 정도 가져가겠다. 이 마인드 가지면서 목표가 그 매입하신 단가 근처까지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 좀 믿으시고요. 예, 예. 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백신 공급 계약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때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8, 9% 정도. 그건 별로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호재랑 악재가 공존했을 때, 호재가 묻히면서 악재가 반영되는 거는, 가격 조정을 하기를 원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하기를 원하는 차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네네. 2월부터 4월 말까지는 계속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 조정 겸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안 좋은 기업이네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 3개월만 가져가겠다 이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네, KG이니스서.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7,900원에 30%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수하셨네요. 네, 이거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장기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또 오늘 더 빠지네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을 안 하셨죠, 최근에? 네. KG 이니시스 굉장히 많이 AX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KG 이니시스. 네. 121선이 이탈되면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계속적으로 그 차트에 지금 흔적들이 있는데, 자, 오늘 역시나,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 뭡니까,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은, 자, 주봉 차트를 보면 오늘 뭐가 나왔어요? 세른봉이 나왔죠? 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지금 구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2만 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날 바로 급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급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밴드 22,000원 선에는 일단은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지만은 일단은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 나올 때는 조금은 정리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2622번님 13만 5,500원에 비중 10%. 오늘 종가상 13만 7,500원이니까 이미 수익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걸 축하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엘리엇 미국 운용사가 삼성물산에 현물 배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분을 7% 이상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엘리엇이 현물 배당해라. 이 얘기인 즉슨 결국은 지분관계 관련된 지주회사 전환 그리고 M&A와 관련된 것을 흔들겠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13만 5,5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1차 목표가로 15만 원 짝 잡아드릴 테니까 홀딩 하시면서 15만 원 딱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856번님, DI 매수가 8,300원에 비중 2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DI, 싸이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이스타코도 있고요. DI, 싸이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과거에 싸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이 종목 2,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거의 700%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헌데, 지금 최근에 싸이가 이제 신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자, 기술적으로도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오늘, 금요일인데 양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이 사실은 싸이 관련된 이슈 전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현금 배당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 다만 지금 가격권대 8,300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20% 좀 되시니까는 30% 정도까지는 좀 맞추셔도 무방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충분히 이 DI 같은 경우 9,000원대는 다시 한번 도전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하시고 이번 달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상담 연결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CJ CGV 11만 2천원에 비중 60%, 번호 5217번님. 지금 CJ CGV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상 10만 3천원이고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득 싣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원대부터 12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 미디어플렉스도 그렇고 제이콘텐트리도 그렇고 그것을 좀 대표하는 격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메리스 관련돼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보합으로 끝나면서 21선을 뚫으려는 패턴을 보였고요. 그나마 5일선 위에서 끝났는데 오늘 거래량을 놓고 보면 12만 주입니다. 12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 중에 3만 3천 주, 비중 정확히 말해서 25%가 공매도 수량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대차장구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누르려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메리스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점차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향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다음 주 들어가지고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돌파한다고 하면 매입하신 단가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576번님 대원전선 1950원에 비중 4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제가 개인적으로 900원대 좀 매입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김무성 관련된 이슈로 좀 매입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는데 벌써 2,00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2,000원이 찍은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가 1950원이세요. 너무 고점에 매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에 정리하자. 너무 지금 고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32번님 파라다이스 28,400원에 비중 20%. 28,400원이시면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저는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3만원 근처에서 놀 때 제가 분명히 28,000원 선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28,000원 오면 좀 매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찾아보면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재료들과 그리고 3분기 되면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자체도 카지노도 그렇고 증설하는 패턴도 증가되고 있고 아까 전에도 잘 말씀드렸듯이 홀드율도 그렇고 드랍률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400원이시라면 수익을 좀 더 만기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고려제약이요. 고려제약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551원에 40% 정도 돼요. 그건 상가하신 건가요? 네. 비중이 40%요? 네. 너무 완전 최고점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네네. 다음부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상따하시면, 지금 요즘 시장에, 그죠? 네네. 예, 절대 안 되고요. 네네. 일단 지금, 61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9% 정도 급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61선 네. 지지하면서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 달린 모습들,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네. 예,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1일과 6월 2일, 이 사이에 지금 갭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 갭이 발생돼 있는 종목이라면은 어느 정도 바로 급상승, 그러니까 되돌림 파동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의 재료를 어떤 재료를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지만은 중요한 건 가격적인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반등, 1차적인 반등 부분 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중기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완전히 세른봉이 좀 나와졌습니다. 세른봉. 윗꼬리가 지금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7,000원대, 목표가 7,000원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쉽지만은 7,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절 정도라도 정리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예. 다음 주 초반에 있죠? 네네. 다음 주 초반에 다시 한번 꼭 전화주세요, 꼭.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고려지약 다음 주 초반에 꼭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IMBC 매수가 5,700원에 30%입니다. 5,700원에 30%요? 네네. 투자 기간 얼마나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또 장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입단가 근처 오면 정리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는 중국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300%가량, 283% 정도 증가했고요. 네. 지금 임시국회에 KBS 광고가 관련돼서 이제 기본료 인상권이 지금 임시국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BS에서 지금 기본료를 원 2,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 4,000원으로 올리겠다. 대신 광고를 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없애겠다. 네. 그러면 그 광고 매출이 결국은 SBS가 됐건 MBC가 됐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광고 매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면 과연 주가는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2014년 중반에 보면 주가가 6,200원까지 갔었죠 한번. 근데 최근에 주가 파동이 나왔을 때도 6,200원, 3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지금 언제죠? 5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캔들 자체가 5일선을 계속 맞고 떨어져요. 네. 5일선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연속으로. 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우하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60일선이 만나는 시점에서 종가상 이 캔들이 5일선 위에서 끝난다고 하면 패턴 돌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한 5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5,700원이라고 하면 지금 5,300원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이거 6,200원에 매수해가지고 최근에 물타기 조금 해서 단가를 낮춰놨어요. 아이고, 그건 좀 비싸네요. 6,200원 좀 비싼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0일선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60일선이 5,250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700원이시면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이미 손절 타이밍 끝났고요. 네.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반등 나와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1차 반등이 나온다 하면 목표가를 5,6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네. 5,600원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그때 재료나 수급에 맞춰가지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생각 좀 해보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네, 단알을 갖고 있어요. 단알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000원 50%요. 11,000원에 50%요? 네. 아, 예. 예, 일단, 어떠세요? 그, 단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사주 그 처분 소식이 좀 있었었죠? 네. 110만 주 정도 처분을 하게 되면서 이자 비용을 좀 갚는다. 좀 그만큼 자사주 처분만큼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이.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네.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홀딩을 하자입니다. 지금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201선 9,400원까지는 일단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 9,400원 정도. 어떡해요. 그럼 그때 다시 물타기 할까요? 아니요. 물타기는 지금 비중이 50%시잖아요. 100%. 비중이 100%세요? 아니요, 50%예요. 100% 할까 하고요. 50%시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50%시니까 네. 지금 비중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도. 이게 단알도 어느 정도 장기 성장성은 있습니다. 전자결제에 대한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점에서 물타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9,4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장중 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조정이 나왔다가 빠르게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11,000원대 갑니다. 네. 충분히 다시 한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 있죠? 네. 그때 전화나 문자 상담 꼭 주셔갖고 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아, 예. 네. 아시겠죠?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중국 원양 자원예. 네네. 3,280원에 35%예. 3,280원에 35%요? 예.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나봐요? 예. 이거 오늘 왜 올라간 줄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모르시죠? 예. CKH라고 중국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요. 예. 마카라는 슈퍼푸드라는 건강식품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중국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높게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1분기 같은 경우도 191억 적자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중국 원양자원은 인건비, 기름값 빼면 다 남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배 갖고 나가갖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뭐냐면 최근 중국주들이 향후에 배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실으셔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근데 뭐 조금 아쉽지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를 보면 결국은 이 수산업이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을 보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수산업과 비슷하게만 간다고 하면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안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전저점이 2,970원도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 하면 그런 모멘텀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고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한 3,700원 오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거기에 삼자 유상증자도 4,500원 하는데 그거 좀 호재라고 좀 안 됩니까? 호재라고 보면 안 되냐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BW도 발행하고 12도 하고 유증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화리 사장이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느냐가 이 종목의 향후 주가의 패턴을 보일 것 같아요. 과거에 장 회장이 지분 0.01% 갖고 있던 건 아셨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아예. 근데 유증받아가지고 19% 지금 증가돼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회장의 매매 패턴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가 이거 두 개 좀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손절매를 3,720원이요? 1차 목표가를요 3,7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3,7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대우증권요. 대우증권이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500원 20%요. 16,500원에 20%. 네, 매수가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방송되는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대우증권 계속적으로 16,000원대 매도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네. 조금은 이제 아쉬운 그런 매수가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2059포인트 이탈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저점이 2060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6월 3일의 저점이 2059포인트예요. 네. 1포인트 차이로 깨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한 모습. 자, 그제 지수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목요일날 지수 1% 올랐었죠? 네. 근데 증권주 어땠습니까? 올랐다가 바로 빠졌죠? 네. 그러고서 오늘 또 빠졌죠? 네. 그만큼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증권주는 강력하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권 13,800원대 있죠? 네. 이 라인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지수 2059포인트, 대우증권 가격 13,850원. 이때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헌데 어느 정도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월요일이든지 화요일 날 정도 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조금만 추가 매수 하셔갖고 최대한 평균 단가를 15,000원 정도까지 최대한 맞춰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수익 구간으로 좀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한 15,700원, 800원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보세요. 네. 1차적인 목표가를 한 그 정도로 보시고, 추가 매수 조금 하셔갖고,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썬데이토주요. 네. 여보세요? 예, 매입하신 단가가 얼마시죠? 18,307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요. 20%요. 오늘 매수하셨죠? 아니요, 이게 좀 한참 됐는데, 네. 계속 떨어졌다가, 네, 오늘 좀 많이 왔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다가, 오늘 제 산 가격보다 조금 더 온 것 같아요. 잘 참으셨고요. 예, 그래도 손절 안 하시고 12,000원대까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절 안 하시고 뭐 버티신 거 잘 참으셨고요. 일단은 다행히 매입 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매 동향을 좀 간단히 놓고 보면요. 5월 8일부터 기관이 쭉 매수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5월 8일부터 주가가 12,000원대부터 슈팅이 나온 건데 기관이 결국은 올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선이죠. 19,000원 선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신작 게임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최근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고점 찍고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5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19,000원 정도만 되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기간은 좀 긴데 아쉽지만 19,000원 오면 비중 30%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시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딱 맥점에 지금 선에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 상으로 놓고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19,000원 위에서 끝난다. 금요일 날 종가가 19,000원 이상에서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19,000원 정도는 30% 정도는 19,000원 올 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70%는 금요일 종가까지 보시다가 만약에 19,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정리하시고 이탈 안 된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 그럼 19,000원을 넘어섰을 때는 그 위에 또 얼마 정도의 그러니까 먼저 그 23,000원인가 얼마가 고점이었죠? 네네. 그 고점까지 갈 수 있나요? 그거는 19,000원 오면 제가 기억하고 네. 있을 테니까요, 목소리. 네네. 예,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다시 한번 그때 맞춰갖고 상담을 다시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967번님, 코나아이, 33,900원 5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나아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봉 구간이죠. 39,600원대, 38,4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캔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적인 부분들, 33,900원이시니까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조금은 살짝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방으로 33,000원대, 32,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적인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재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좀 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좀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종목 투캅스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느낀 점은 너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자, 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잘못된 투자 방식과 습관 고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군분투 하고 있으니까요. 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만 알고 우리들은 모른단 말인가에 계속적인 의문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